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굉장히 저한테 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집이, 제가 학교에 다녀오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허물고 파괴하는 데는 금방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집을 다시 짓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로 인한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흉터란 상처가 난 뒤 피부 위에 남게 되는 변성된 조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것은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생기는 피부의 흔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나면 이를 복구하여 다시 원래의 피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 범위를 벗어난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여드름 흉터가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상담하러 오실 때도 흉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제가 살펴보면 흉터가 아니라 이제 자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국과 흉터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드름 자국이고, 시간이 가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흔적이 남는 부분을 여드름 흉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여드름 자국으로는 붉은 자국, 그리고 갈색으로 변하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이 여드름 붉은 자국은 주로 XLV 플러스 같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색소 침착이 남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색소 치료 레이저인 레이저 토닝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드름 흉터는 크게 나누어서 돌출이 되는 비후성 흉터와 가라앉게 되는 함몰성 흉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몰된 흉터는 또 이 모양에 따라서 얼음을 깨는 송곳처럼 생긴 아이스픽이라고 부르는 흉터, 그리고 마치 박스처럼 생긴 박스카, 그리고 둥그렇게 패이게 된 롤링스카, 이런 형태로 모양을 나누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이제 가장 메인 주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드름 흉터에 대한 치료는 먼저 흉터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출이 되는 비후성 흉터에 있어서는 통상 저희가 여드름 염증 주사에 사용하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농도로 튀어나온 비후된 부위에 주사를 해서 가라앉도록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드름 흉터에 관한 치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함몰 흉터의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필링이 있습니다. 필링은 우리말로 박피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피부 표면을 약간 깎아내서 정상적인 피부와 흉터 부위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흉터가 조금 덜 강조돼 보이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시술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시술 후에 불편감이 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레이저가 많이 발달한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침을 이용한 시술입니다. 이 미세침을 이용한 시술을 MTS라고 많이 부르고 메조 롤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부 표면에 아주 작고 미세한 미세침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자극을 통해서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이 재생이 되는 와중에 피부에 흉터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법을 쓰는 거죠. 사실 최근에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발전하고 레이저 비용이 많이 떨어진 이후로는 시술 횟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메인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 프랙셔널 방식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 프랙셔널 방식의 치료는 우리말로 분획, 나누어서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박피의 경우 피부 전체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 불편감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회복 기간도 길어지게 되겠죠.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시술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발된 방법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작은 형태의 열 기둥을 피부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모내기 하듯이 일정한 간격에 일정한 폭으로 아주 작은 열 기둥을 피부에 만들어 줌으로써 피부의 재생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 그리고 바늘 고주파 시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는 피부 자체를 파괴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점을 뺄 때 쓰는 그 레이저를 가지고 만들어낸 장비인데요, 피부 자체를 직접적으로 파괴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 기간도 길고 불편감도 크고 자칫 잘못되었을 경우에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시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입니다.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는 앞서 말씀드린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와 달리 피부에 아주 작은 미세 홀만을 뚫게 되는 겁니다. 피부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열 자극만을 주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늘 고주파 시술입니다. 프랙셔널 레이저와 같이 아주 작은 미세한 바늘,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바늘, MTS나 메조롤러와 같은 미세 바늘을 피부에 찔러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이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발사가 됨으로써 피부 안쪽의 깊은 층에 열 에너지를 주고 이 열 에너지로 상처의 회복을 도와 여드름 흉터의 회복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자극성이 강한 약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픽 같은 그런 깊은 흉터에 발라주어서 재생을 유도하는 도트필 또는 크로스라고 불리는 시술도 있고, 서브시전이라는 시술도 있는데, 이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은 우리가 흉터 밑에는 거의 대부분 유착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유착이 새살이 차서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착이 있는 부분으로 길다란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유착 부분을 끊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다만 출혈이라든가 멍, 부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면 마취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연고 마취만 가지고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시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연고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술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종 같은 경우에는 프랙셔널 방식의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바늘 고주파 시술 등에서 약간 나타날 수 있지만 거의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약한 부종이고 며칠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인 선크림을 충분히 바른다든가 재생크림을 자주 사용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또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한다든가 사우나 찜질방 등을 2-3일 정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딱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떼어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딱지를 너무 빨리 일부러 떼어냈다가 그로 인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드름 흉터의 치료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굉장히 저한테 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집이 제가 학교에 다녀오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허물고 파괴하는 데는 금방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집을 다시 짓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색소 등의 치료는 보통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있는 색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망가진 조직을 다시 복구를 시켜야 하는 여드름 흉터의 치료에 있어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도 가져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얇습니다. 실제로 책상 위에 종이를 놔도 그 존재감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종이를 많이 모아 놓았을 경우에 이 두께가 분명히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처럼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종이를 한 장씩 놓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존재감이 점점 쌓여서 여드름 흉터의 개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의 치료의 한계점은 바로 없는 부분, 망가진 부분을 재건시켜줘야 한다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물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피부 자체에서의 재생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이라든가 또는 환자분 개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의 범주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 착용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특히 입 주변을 중심으로 한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최근 저희 평촌 라마르에서는 아르곤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한 풀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풀젯은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고, 플라즈마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물을 전혀 인체에 투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편하게 시술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 초이였습니다.